어느덧 3차 시술이 되었습니다. 지금 하신 지가 2차 시술로부터 한 달 반 정도 지났고요. 이 정도 시기면은 딱 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한 달 만에 저희가 보통 하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은 콜라겐이 많이 생긴 상태에서 하니까는 뻑뻑하고 좀 아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쪽 보시면은 비대칭을 조금 더 보완하는 것에 중점을 둬서 디자인을 하려고 하고요. 왼쪽 길이하고 오른쪽 길이를 봤을 때 왼쪽이 더 짧고 좀 폭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위에 조금 치중을 둬서 이 관자하고 턱 라인, 그 다음에 옆에 우측 귀 앞쪽 들어간 공간, 그런 부위들을 좀 더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에 볼륨을 많이 심어줘서 주입량을 늘려서 그렇게 해서 대칭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 해결이 덜 된 부위가 이 앞에 얕은 지방층이 좀 밑으로 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볼의 상부하고 관자 쪽에서 좀 더 강한 콜라겐 지지대로 리프팅 효과를 줘서 밑으로 늘어지는 지방층을 잡아주도록 해야 되고요. 또 아래쪽에서는 팔자주름에서 콜라겐 밴드가 이 내려오려고 하는 지방을 밑에서 떠받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술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처음 시작했을 때 비해서 좀 개선된 느낌이 드시나요? 확실히 많이 차올랐고, 예전에는 여기가 너무 없어서 뾰족하고 아파 보인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확실히 얼굴에 생기가 생기고 좀 어려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아마 이제 이 관자 부위가 많이 개선이 되면은 이 눈꼬리가 미세하게 약간 좀 당겨지면서 더 쌩쌩해 보이는 느낌을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디자인을 똑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쪽 잠깐 보실게요. 얼굴의 폭은 이 라인에서 결정이 되고요. 여기 뒤에 넣는다고 해서 얼굴이 넓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 뒤에 빈 공간을 충분히 채워주고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덜 들어가도 됩니다. 놓는 위치는 비슷하지만 주입량에 좀 변화를 둬서 6대4 정도 비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시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거울 보시면 팔자, 입꼬리. 입꼬리는 지금 또 이렇게 웃는 연습을 잘 하셔서 여기가 잘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주름이 생긴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부위들에다가 놓죠. 그 다음에 다크서클이 조금 있으신데 이것도 스컬트라로 콜라겐이 생성이 되면 개선이 될 겁니다. 알콜로 얼굴 전체적으로 닦겠습니다. 머리를 뒤로 고정해 주실게요. 자, 숨을 잠깐 참아주세요. 네, 됐습니다. 스컬트라는 약산성이기 때문에 균이 자라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항상 이중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꼬집고 누면은 거의 아프지 않거든요. 아프진 않으신가요, 지금? 네, 아프진 않아요. 네, 지금 캐뉼라가 들어갈 때 저항하는 걸 보니까는 콜라겐이 아직 많이 생긴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향후 기대되는 효과의 한 20% 정도만 현재 효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귓바퀴 바로 밑에라든지 귓바퀴 앞쪽 이렇게 빈 공간을 구석구석 잘 채워주는 것이 턱 라인 처짐 예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디블 앵글이라고 하죠. 이 턱 각도가 좀 짧은 분들이 있어요. 짧거나 턱이 별로 없는 분들, 또는 양악 수술로 턱이 깎여져 나갔거나 그런 분들은 거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 부위가 헐렁해지면서 턱이 쉽게 처지죠. 그거를 스컬트라로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필러를 맞기 싫어서 스컬트라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속에다가는 필러를 맞자고 하면은 안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스컬트라로 웬만하면은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눈 밑에는 뭐 스컬트라를 아예 하지 말자 막 그런 얘기도 있는데 눈 밑 근처까지도 스컬트라로 정밀하게 시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깊은 피하층까지도 스컬트라를 활용해서 시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팁, 마사지를 하실 때 이 앞쪽을 이렇게 마사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여기가 좀 들어가 보이고 스컬트라의 액체가 위쪽으로 살짝 몰려서 눈 위가 부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마사지 하신 다음에 그 위쪽을 다시 이렇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눌러주듯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고요. 팔자는 마사지를 세게 하셔도 좋은데 눈밑은 팔자보다는 조금 강도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 눈밑 지방이나 이 조직이 좀 약한 분들이 있어서 멍이 잘 든다거나 아니면 부종이 좀 오래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좀 비어 보입니다. 마리오넷 주름, 입꼬리 밑부분. 나이 들면은 자꾸 이 입꼬리가 처져요, 밑으로. 입꼬리가 처지니까는 중안부가 길어 보이고, 중안부가 길어 보이면은 나이 들어 보입니다. 근데 나이 들면서 이 평생 자기가 가져왔던 그 표정 있잖아요. 심통 맞은 표정을 자꾸 하시는 분들은 결국 입꼬리가 빨리 처집니다. 이게 잘 웃는 분들은 입꼬리가 잘 안 처지죠. 근데 이쪽 다크서클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요거 한 0.2cc만 조금 더 넣어요.
눈 밑 마사지 하실 때는 약간 45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뼈 위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 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눌러주고 안 눌러주고에 따라서 멍의 파급이 틀려지거든요. 속에서 피가 나서 부푼 것 같으면은 이렇게 꼭 눌러줘서 더 추가적으로 피가 안에서 퍼지는 걸 막아줘야 됩니다. 조금 올려주실게요. 혹시 어지럽거나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시술하다가 환자가 너무 조용하면 꼭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혈압이 막 떨어지고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 근데 그런 얘기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자, 이제 여기 두 군데를 더 보완하겠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양쪽 얼굴이 높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자라면서 얼굴의 골격 성장 속도에 차이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한번 웃어보실까요? 네네. 이쪽 포인트가 조금 부족합니다. 네, 자, 시술이 끝났습니다. 제가 손으로 마사지 다시 한번 이렇게 깊숙하게 만지면 안에 뭔가 액체가 고여 있거든요.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는데 처음부터 세게 누르면 아프니까는 중간 정도로 문지르다가 점점 압력을 높이시면 적응이 돼서 비교적 강한 압력을 안 아프게 마사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쪽 부분도 이렇게 가운데 앞볼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맨 위에 눈 밑을 이렇게 약간 위에서 아래쪽으로 눌러주듯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여기 너무 세게 하시면은 피부 조직이 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강도를 중간 정도의 강도로, 여기 했던 거에 한 반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좋고, 나머지 부위는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너무 다 하려고 하면은 아예 안 해버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위라도 꼭 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쪽도 제가 한번 손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 들어갔고, 만졌을 때 딱히 뭉친 부위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술이 끝났고요.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